예,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먼저 북한 해커가 법원도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자료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드릴 것이고요. 자, 교제 사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3일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살인인데요.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유튜버 사례, 이게 과연 어떤 이유일 때문인가 구속이 됐는데 이게 돈 때문이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발생한 국내 법원 전상망 해킹 사건. 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정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했는데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014GB 분량의 자료가 빠져나갔는데 자, 0.4%, 1%도 안 되는 극히 적은 자료만 이게 법원 개인 회생 관련 문서가 빠져나간 걸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1000기가 넘는 99%에 달하는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조차 파악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윤기찬 본장 보시기 우리나라가 뭐 진짜 해킹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렇게 많은 자료가 빠져나가고요. 이 빠져나갔는데도 뭔 자료가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중앙선관위 때도요. 해킹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인정은 했지만 사실 보안 검사에 대해서는 좀 부정한. 예. 그러니까 국정원의 보안 검사에 대해서 부정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기관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렇게 전산망 관리도 독립적이게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료를 보면은 뭔가가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예. 일단 빠져나간 자료만 보면 회생 관련 문서잖아요. 예. 저 회생 관련 문서라는 것은 이제 빚을 많이 진 분들이 더 이상 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수입 대비 빚이 너무 불어나기 때문에 수입 대비해서 빚을 좀 많이 감축해달라. 이걸 3년 내지 5년 동안 나눠 갚겠다.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인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빚을 갚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에 도움 받고 있지만 이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본인이 사회 피해를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예. 그럼 왜 그분들의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뭐 고관대작이나 뭐 유명인들의 그런 신상 정보가 아닌 왜 이런 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나갔어요? 물론 나머지 99%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직도 사실 간첩이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국내 고정 간첩이라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간혹 간첩 사건이 실제 검거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첩들에게 포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포섭 대상들을 지정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 고정 간첩 노릇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워요. 뭐 매번 재판에 가서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데 악용될 여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의 법원 등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산망 관리 등 보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과연 독립적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는 정기적으로 국정원 등의 보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빠져나간 것도 참 말도 안 되는데 그 자료조차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개인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절대 뭐 우리나라 이 분들이 고정 간첩에 포섭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요. 수도권을 겨냥한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서울 불바다 관련된 발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거 발언이지만 한번 듣고 오시죠.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 대상에 속하게 될 것이다.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 김기영 전 대변인. 뭐 용산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굉장히 외교안보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등등도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이 방사포라는 게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한 위력적이고 굉장히 저 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북한이 또 전진 배치를 시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느끼는 굉장히 위협이 클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600mm 방사포는 부산까지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데 우리는 무슨 대책이 좀 있습니까? 용산에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은 혹시 없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서울을 불바다 한다는 건 결국 서울 시민들,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본인들의 어떤 전략을 어떻게 보면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통해서 실질적인 위협도 위협이지만 그걸 할 수 있던 가능성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지금의 어떤 정부 측으로부터의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도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어떤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무기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들이 실제로 이것들을 개발한 부분, 그들의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부는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것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B라는 공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략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가지는 준비 태세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또 국제사회에 위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방사포로 우리 남한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고요. 해킹으로 여러 가지 또 우리 개인정보들 다 빼가고요. 북한의 위협은 사실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있다는 점 우리 국민들이 가슴속에 머릿속에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